방귀 안 끼길 잘했다. 방귀. 뭐? 네, 안녕하세요. 시간 가고 있지. 방구 꼈나? 방구 아까 실수로 꼈나? 얘들아, 방구 끼려고 준비하고 잘 있었는데.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어. 안녕. 난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있어. 짜잔. 가져왔어? 응. 동물은 다 달라. 동물의 생김새. 나는 동물이 정말 좋아. 엄마 아빠보다 아는 동물도 훨씬 많지. 오늘은 토리랑 같이 동물 그림책을 볼 거야. 참, 토리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이것 봐, 토리야. 책 속에 동물이 와글와글해. 그런데 똑같이 생긴 동물은 하나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허리만 날씬한 허리, 쭉 뻗은 다리, 누굴까? 기린. 바로 달리기 선수 치타야. 치타. 치타는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빠르게 달려. 얼마나 빠른지 자동차도 못 따라간대. 자동차도 진짜 못 따라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사냥도 잘하지. 주로 얼룩말처럼 풀을 먹는 동물을 사냥해. 물론 얼룩말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지. 스포츠카도 못 따라가나? 아니야, 진짜 한 110, 110 정도 달린다고 하는데 치타가 차가 좀 더 가면 그거보다 더 빠르지. 아, 스포츠카가. 일반 차도 그래. 그래? 얼룩말은 까맣고 하얀 줄무늬가 있어. 여럿이 모여 있으면 줄무늬가 어른어른. 치타 눈에는 하나로 뭉쳐 보여서 먹잇감을 고르기가 힘들어. 목이 길쭉길쭉 커다란 기린은 기린은 키가 크니까 망도 잘 봐. 멀리서 위험한 동물이 오면 금방 알아채. 그래서 기린이 갑자기 뛰면 키 작은 동물도 후다닥 따라 뛴대. 덩치가 커서 함부로 못 덤비는 동물도 있어. 커다란 하마는 커다란 입을 쩍 졸려서 하품하는 것 같지? 송곳니를 보이며 힘을 뽐내는 거야. 땅 위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야. 위험할 때는 더 커 보이려고 커다란 귀를 옆으로 활짝. 그래도 제일 큰 동물은 바다에 있어. 바로 흰 긴 수염고래야. 저것 봐, 덩치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 가오리가 손톱만큼 작아 보이네. 지금은 식사 시간인가 봐. 어마어마하게 큰 흰 긴 수염고래는 멸치보다 작은 크릴 새우를 먹어. 셀 수 없이 많은 크릴 새우를 맛있게 냠냠. 바다에는 물고기 친구들이 많아. 모두 지느러미를 살랑이며 헤엄을 쳐. 하지만 다 똑같은 지느러미는 아니란다. 돛새치는 돛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고, 성대는 손가락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바닥 밑을 걸어. 날치는 날개 닮은 지느러미로 물 위를 슝슝 날지. 솔베간팽은 등 지느러미가 뾰족뾰족 독이 들어있대. 참, 오리는 지느러미 대신 발가락 사이에 얇은 물갈퀴가 있어. 물갈퀴가 물을 쭉쭉 밀어내서 헤엄을 잘 칠 수 있지. 개구리도 물갈퀴가 있어. 물속에서 헤엄치기 딱 좋아. 나무에 사는 청개구리는 발이 좀 달라. 발가락 끝에 동그란 빨판이 있지. 빨판이 끈적끈적해서 뭐든 잘 붙들 수 있어. 그래도 나무는 긴팔 원숭이가 더 잘 탈걸. 긴팔 원숭이는 팔이 무지무지 길어. 기다란 두 팔로 나무를 휙휙 옮겨 다녀.
길고 튼튼한 꼬리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미 원숭이도 있어. 마, 꼬리로 맛있는 열매도 척척 딸 수 있대. 꼬리로도? 어, 꼬리로 바나나를 착 감싸 탁 꼬리를 땡겨가지고 손잡이처럼 쓰나 봐. 손잡이? 꼬리를 손처럼 쓰나 봐, 손처럼. 응. 코알라랑 나무늘보보다 둘 다 온종일 나무에 딱 붙어 사는 코알라랑 나무늘보다 둘 다 온종일 나무에 딱 붙어 사는 동물이야. 원숭이처럼 나무 타느라 바쁘냐고? 그건 아니고 쿨쿨 자느라 바빠. 코알라와 나무늘보는 발톱이 길고 구부러져 있어. 나뭇가지에 매달리기 안성맞춤이지. 그런데 잠깐, 땅 속에 이 발은 누구 발이지? 아하, 두더지 발이었구나. 두더지는 앞발이 크고 넓적해서 꼭 삽처럼 생겼어. 땅굴을 파고 돌아다니기에 딱이야. 컴컴한 땅 속에 살아서 눈은 아주 나쁘대. 여기 땅강아지도 있어. 두더지를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네. 땅강아지도 두더지처럼 앞발이 넓적해서 땅을 푹푹 잘 파. 지렁이는 몸이 둥글고 길쭉해. 흙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몸을 꾸물꾸물 비틀면서 굴을 파지. 늑대거미는 갈고리처럼 생긴 독리가 있어. 이 독리로 좁다란 굴을 판대. 우리 토리도 땅은 잘 파는데. 그런데 토리가 책은 안 보고 내 손을 할짝할짝. 나는 책을 덮고 토리를 빤히 봤어. 눈은 반짝, 콧등은 촉촉, 꼬리는 살랑살랑. 아이 귀여워. 나는 토리를 안고 뽀뽀를 쪽쪽 해줬어. 있잖아 토리야. 세상에 동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동물은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 초원, 달리기 1등의 타고난 몸. 치타는 초원에서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재빨은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잘 달릴 수 있는 몸을 타고났답니다. 작은 머리, 머리가 큰 동물보다 공기의 방해를 덜 받아요. 부드러운 허리, 부드러운 허리를 스프링처럼 구부렸다 펴면 빨리 튀어나갈 수 있어요. 기다란 꼬리, 달릴 때 몸의 균형을 잘 잡게 도와줘요. 밖으로 드러난 발톱, 달릴 때 땅을 박차는 힘을 높여줘요. 기다란 다리, 다리가 긴 만큼 한 번에 더 넓은 거리를 뛸 수 있어요. 물가, 물갈퀴야, 지느러미야. 바다, 강, 연못,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살려면 수영을 잘해야겠죠? 오리와 개구리는 발에 지느러미를 닮은 물갈퀴가 있어서 물을 쭉쭉 잘 밀어내요. 나무, 발톱이 길고 구부러졌어. 코알라와 나무늘보는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하루 대부분을 보내요. 갈고리처럼 생긴 발톱으로 나무를 콱 움켜잡으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땅속, 땅 파기 딱 좋은 발. 두더지와 땅강아지는 모두 땅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에요. 둘 다 발이 넓적해서 땅을 잘 파지요. 참, 두더지는 땅강아지를 잡아먹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 동물은 왜 다르게 생겼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는 곳이 달라서야. 사는 곳에 어울리는 생김새 덕분에 더위나 추위를 견디고 먹이를 구할 수 있어. 엄마, 둘 다 여우인데 왜 다르게 생겼어요? 사는 곳이 달라서 그래. 사막여우는 더운 사막에 살아. 큰 귀로 몸에 열을 내보내며 더위를 견뎌. 황갈색 털이 모래와 비슷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북극여우는 추운 북극에 살지. 작은 귀가 몸에 열을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 흰색 털이 주위의 눈과 비슷해. 모두 자기가 사는 곳에 알맞은 모습이지. 나는 여기에서 사는 게 좋아.
너는 어디에 사니? 동물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 딱 맞는 멋진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추운 곳, 더운 곳, 비가 많이 내리는 곳,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까지 지구 구석구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만나볼까?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몹시 추워요. 비는 거의 내리지 않지요. 낙타처럼 사막에 사는 동물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오래 견딜 수 있어요. 추운 극지방. 북극과 남극은 1년 내내 아주 추워요. 북극곰이나 펭귄 같은 동물들은 두꺼운 피부와 온몸을 덮은 촘촘한 털로 추위를 견딘답니다. 드넓은 초원. 초원에는 물과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다니는 동물이 많이 살아요. 평화롭게 풀을 뜯는 동물들과 이들을 노리는 육식 동물을 볼 수 있지요. 빽빽한 열대우림.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면 식물이 잘 자라서 햇빛도 잘 들지 않을 만큼 무성한 숲을 이뤄요. 이런 열대우림에는 신기한 동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건 내 거야. 동물들은 다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지. 스티커를 붙여서 동물들의 멋진 모습을 완성해줘. 내 꼬리는 길고 튼튼해. 내 코는 길어. 내 발은 헤엄을 잘 치게 생겼어. 내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어. 내 발은 매달리기 좋게 생겼어. 내 꼬리에는 점무늬가 있지. 정말 다 다르게 생겼어. 오리야, 너구리야. 난생, 태생. 아이 시원해. 아기 오리 너구리 보보가 물 위로 고개를 쏙 내밀어요. 넓적한 주둥이와 도톰한 꼬리가 참 귀여워요. 보보는 뒤뚱뒤뚱 강가로 올라와서 땅속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로 보보가 사는 집이지요. 엄마 배고파요. 젖 주세요. 보보는 아직 엄마 젖을 먹어요. 알에서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거든요. 보보야, 너에게 동물 축제 초대장이 왔단다. 정말요? 야호, 신난다. 보보는 초대장을 펼쳤어요. 엄마, 나처럼 알에서 나오고 젖을 먹는 친구랑 가야 한대요. 보보는 친구를 찾으려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어요. 아기 동물 축제에 보보를 초대합니다. 언제? 오늘 저녁. 어디서? 숲 놀이터. 누구랑? 보보처럼 알에서 나오고 젖을 먹는 친구랑 함께 오세요. 보보는 강물로 퐁당 뛰어들었어요. 커다란 물갈퀴가 달린 앞발로 물살을 휙휙 가르며 친구를 찾아다녔지요. 저 앞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와요. 은빛 비늘이 빛나고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는 친구였지요. 안녕, 나랑 같이 동물축제에 갈래? 동물축제라고? 응, 나랑 닮은 친구랑 가야 해. 너도 알에서 나왔니? 당연하지. 물고기들은 원래 알에서 나와. 보보는 기뻐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도 나처럼 젖을 먹어? 젖이라니. 난 물풀이랑 벌레를 먹어. 보보가 실망하자 물고기가 말했어요. 난 너랑 다른가 보구나. 그럼 연못에 사는 오리를 찾아가 봐. 너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보보는 연못으로 갔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아, 오리다. 오리 주둥이는 보보처럼 넓적했어요. 발에 달린 물갈퀴도 비슷했지요. 와, 정말 나랑 닮았어. 보보는 오리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오리야. 너 혹시 알에서 나왔니? 그럼 부리로 알을 톡톡 깨고 나왔지. 그런데 오리가 풀 위에 있는 벌레를 콕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 벌레를 먹어? 엄마 젖 안 먹고? 젖이라니,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보보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때 나무 위에 있던 비둘기가 말했어요. 보보야, 우리는 나와 같은 새야. 새들은 알을 깨고 나와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지. 새라고? 그럼 너는 하늘을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멋진 날개가 있잖아. 비둘기는 날개를 힘차게 파닥거렸어요. 저 아래 농장에는 젖을 먹는 동물이 많아. 그리로 가보렴. 농장에는 동물이 참 많았어요. 모두 보보처럼 몸에 털이 있고 다리도 4개예요. 아기 동물들은 올망졸망 모여 엄마 젖을 빨고 있어요. 우와, 엄마 젖을 먹네. 나랑 비슷해. 얘들아 반가워. 난 보보라고 해. 나랑 같이 동물 축제에 갈 친구를 찾고 있어. 보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축제라고? 내가 갈래. 나도 갈래. 모두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잠깐만, 나랑 닮은 친구랑 가야 해. 너희 중에서 누가 알에서 가장 먼저 나왔니? 무슨 소리야? 우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보보는 깜짝 놀랐어요. 뭐? 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보보의 말에 동물들은 깔깔 웃어댔어요. 우리 보고 알에서 나왔냐고? 맙소사, 말도 안 돼. 보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밖으로 나왔어요. 나랑 닮은 친구가 하나도 없나 봐. 보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보보는 훌쩍이며 터덜터덜 걸었어요. 저 앞에서 누군가 다가와요. 털은 가시처럼 삐죽삐죽하고 주둥이는 얇고 긴 가시 두더지였어요. 몸 크기 말고는 보보랑 닮은 게 하나도 없네요. 너 왜 울어? 가시 두더지가 물었어요. 동물 축제에 가려고 나랑 닮은 친구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어. 보보의 말에 가시 두더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동물 축제에 간다고? 너는 알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 너는 알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보보는 울음을 멈췄어요. 나는 알에서, 너는? 가시 두더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나도. 그럼 너도 엄마 젖을 먹어? 응, 맞아. 두 친구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가시 두더지의 뾰족한 털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가시 두더지가 털을 납작하게 눕혔거든요. 뒤뚱뒤뚱 실룩실룩. 보보와 가시 두더지는 동물 축제가 열리는 숲 놀이터를 향해 사이좋게 걸어갔어요. 보보는 자기랑 닮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끼리끼리 모여라. 나랑 닮은 가시두더지와 함께 축제에 왔어. 많은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여 재미있게 놀고 있네. 누가 왔는지 살펴볼까? 알에서 나왔어요. 오리와 비둘기. 오리랑 비둘기는 알에서 나오고 날개가 있어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다리가 2개예요. 가시두더지와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와 오리너구리는 알에서 나와요. 알에서 나온 동물은 대부분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는데 가시두더지와 오리너구리는 엄마 젖을 먹어요. 물고기. 물고기는 알에서 나오고 물속에서 살지요. 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지느러미로 헤엄쳐요.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요. 개, 고양이, 돼지, 말. 개, 고양이, 돼지, 말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고 젖을 먹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다리가 4개예요. 너는 어떻게 태어났니? 어떤 동물은 알에서 나오고 어떤 동물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럼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 물고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알을 깨고 나오지. 그럼 고래는 엄청 큰 알에서 태어나겠네요. 아니,
뱃속에서 태어나. 그리고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지.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와는 다르단다. 우와, 신기해요. 알에서 나오는 난생동물. 새나 물고기는 알에서 나와 어미가 낳은 알 속에서 자라다가 시간이 흐르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이런 동물을 난생동물이라고 해. 닭이 알을 낳아요. 알 속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어요. 엄마 닭이 알을 품은 지 3주쯤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자라요. 솜털이 깃털로 바뀌고 벼이 생겨요. 6개월이 지나면 어른 닭이 되어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태생동물. 개나 고양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새끼로 태어나. 사람도 마찬가지지. 이런 동물을 태생동물이라고 한단다. 엄마 개의 배가 불룩해져요. 뱃속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어요. 2개월 정도 뒤에 강아지가 태어나요.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요. 3, 4주쯤 지나면 이빨이 나요. 밥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요. 태어난 지 1년쯤 지나면 어른 개가 돼요. 엄마를 찾아줘. 알을 깨고 나온 동물들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 스티커에서 아기 동물들의 엄마를 찾아 붙여줘. 알에서 나왔어.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 위기 탈출 동물학교. 동물의 방어. 아침부터 동물학교가 들썩들썩해요. 오늘은 소풍날이거든요. 동물 친구들은 모두 들떠서 와글와글 떠들었어요. 여러분, 조용조용 모두 모여봐요. 너구리 선생님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소풍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 말에 친구들이 물었어요. 소풍을 가다가 무서운 동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저요. 제가 1등으로 할래요. 목도리 도마뱀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목도리 도마뱀은 공중공중 앞으로 나왔어요. 친구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갑자기 입을 쩍, 목도리를 쫙. 으악, 깜짝이야. 친구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에헤, 난 목도리를 활짝 펴서 몸을 커 보이게 해. 어때? 대단하지? 목도리 도마뱀은 우쭐댔어요. 흥, 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나섰어요. 다들 잘 봐. 이얍! 고슴도치가 힘을 잔뜩 주자 온몸의 가시가 모두 뾰족하게 섰어요. 찔리면 엄청 아프겠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얘들아,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카멜레온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웬일인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다들 두리번 카멜레온을 찾았어요. 얘들아, 나무 위를 봐. 친구들이 올려다보니 카멜레온은 나무랑 똑같이 몸 색깔을 바꾸고 있었지요. 아르마딜로는 머뭇머뭇하며 나왔어요. 나는 특별한 거는 아닌데. 주저하던 아르마딜로는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았어요. 우와, 단단한 등딱지 속에 쏙 숨었어. 공격할 데가 하나도 없네. 친구들과 선생님은 짝짝짝 박수를 쳤지요. 마지막으로 스컹크가 앞에 나갔어요.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은 말이야. 갑자기 선생님이 당황하며 스컹크를 말렸지요. 스컹크야, 너는 다음에 하자꾸나. 응?
실망한 스컹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 대신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동물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너구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털썩 쓰러져 버렸어요.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슬쩍 눈을 뜨며 웃었어요. 하하하하, 나는 죽은 척 한단다.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재빨리 도망치지. 동물 친구들은 휴, 한숨을 내쉬었어요. 출발! 동물 친구들과 선생님은 소풍을 떠났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지요. 랄랄라랄랄라 신난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무서운 사자가 몰래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조용한 숲속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흥! 무시무시한 사자가 친구들 앞에 나타났어요. 목도리 도마뱀은 목도리를 쫙 펼치고 고슴도치는 가시를 바바박 세웠지요. 카멜레온은 스르륵 몸 색깔을 바꿨어요. 아르마딜로는 꽁꽁 몸을 말고 너구리 선생님은 픽 쓰러졌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사자는 픽 비웃었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동물 친구들과 선생님은 바들바들 떨었지요. 한 발, 두 발, 쩍 벌린 사자의 입이 바로 코앞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친구들을 지켜야겠어. 맨 뒤에 섰던 스컹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스컹크는 불쑥 사자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번쩍 들고는 뿌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노란 물을 힘껏 뿜었어요. 으악! 깜짝 놀란 사자는 후다닥 도망쳤지요. 사자를 물리치다니 진짜 대단해. 친구들과 선생님은 코를 꼭 막고 스컹크를 칭찬했어요. 스컹크는 조금 창피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지요. 친구들은 스컹크 덕분에 소풍을 즐겁게 보냈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동물이 다른 동물의 공격을 막고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을 방어라고 해. 어떤 방법들이 있나 살펴볼까? 쏙 숨으면 되지. 딱딱한 껍데기나 등딱지 속에 쏙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는 동물들이에요. 단단한 딱지 속에 숨은 거북, 딱딱한 비늘이 달린 몸을 웅크린 천삼각. 다가오면 찌를 거야. 몸에 달린 가시를 잔뜩 세워서 적이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해요. 꼬리에 달린 긴 가시털을 세운 호적. 몸을 부풀려 가시를 세운 가시복. 나 건들지 마. 색깔이 화려한 동물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거나 독을 뿜기도 해요. 피부에서 강한 독이 나오는 독화살 개구리. 냄새나는 노란 물을 뿜는 무당벌레. 나 찾아봐라.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몸 색깔을 주변과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동물도 있어요. 바닥과 비슷하게 몸 색깔을 바꾼 넙치. 몸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는 문어. 죽은 척 할래. 맹수들은 이미 죽은 동물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칠 수 없을 때는 맹수들이 그냥 갈 때까지 죽은 척 해요. 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는 주머니쥐. 썩은 냄새까지 풍기는 풀뱀. 몸을 부풀리고 일어선 두꺼비. 고개를 세우고 목을 넓게 펼친 코브라. 나는 이렇게 크다고. 다른 동물이 얕보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크게 부풀려요. 놀랐지? 이때다. 도망치자. 동물의 방어법은 참 가지가지야.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몸의 일부를 자르는 동물도 있어. 잘라낸 부분은 다시 자란다니 정말 신기해. 아,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꼬리는 나중에 다시 생긴단다. 우와, 신기해요. 가재도 스스로 집게발을 자르고 저기 놀라는 사이에 도망가. 불가사리는 팔을 잘라. 팔은 새로 자라. 어때? 감쪽 같지? 힘없는 동물들은 주위 환경과 비슷한 모습으로 꾸며 적의 눈을 피하거나 힘센 동물인 척 가장해서 적을 속이기도 해. 약한 동물들이 되게 똑똑하지?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자벌레. 위험을 느끼면 나뭇가지에 매달려 몸을 쭉 뻗어요. 나뭇가지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나뭇잎처럼 생긴 가랑잎 나비. 날개를 접고 가만히 있으면 마른 나뭇잎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도 가랑잎 나비예요. 힘센 동물인 척. 꿀벌처럼 생긴 꽃등에. 새들은 독침을 가진 꿀벌을 싫어해요. 꽃등에는 독침이 없지만 꿀벌 같은 생김새로 새를 속여요. 뱀처럼 생긴 우단박각시 애벌레. 생김새가 뱀과 똑 닮았지요? 닮았어요. 애벌레를 잡아먹으려던 새가 깜짝 놀라겠죠? 나 어디 있게? 동물들이 꼭꼭 몸을 숨기고 있어. 카멜레온, 가랑잎 나비가 저기 숨었네. 나뭇가지 같은 자벌레는 어디 있지? 물속에서 넙치와 문어도 찾아봐. 아, 목도리 도마뱀이다. 목도리 도마뱀은 몸을 크게 해서 적을 깜짝 놀라게 해. 목도리를 활짝 펼치는 목도리 도마뱀을 만들어 보자.